배당을 받을수록 세금이 무서워진다. 주식 투자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배당이 늘어날수록 마냥 반갑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최대 45%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그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에 한해 세율이 최대 2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제도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같은 금액의 배당을 받아도 어떤 기업에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제도가 등장했을까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 구조를 바꾸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배당소득 과세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배당 과세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는 14%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배당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당이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런 소득들과 모두 합쳐진 뒤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결과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배당이 늘어도 마냥 기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당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세율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분은 30%, 기존 최대 45%에서 이제는 최대 30%로 낮아집니다. 차이가 꽤 큽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배당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배당 기업이어야 합니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배당 성량 40% 이상입니다. 배당 성량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가운데 얼마나 배당으로 돌려주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0억 원인데 배당으로 400억 원을 지급했다면 배당 성량이 40%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배당 성량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인 KIND에 고배당 기업 여부를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 공시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코스맥스, 임금융 지주를 포함해 400여 개 상장사가 이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고배당 기업에서 3천만 원, 일반 기업에서 1,0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도라면 4천만 원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제도에서는 달라집니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3천만 원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에서 받은 1,0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4%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분리 계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배당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구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과세됩니다. 그래서입니다. 국세청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분리과세 신고화면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방식의 세액을 직접 비교해보고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두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7년 5월 신고분, 즉 2026년에 받은 배당부터 시작해서 2030년 5월 신고분, 즉 2029년 배당분까지 이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부터 고배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도, 올해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2026년 배당 소득이 발생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배당 과세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은 최대 45%에서 최대 2030%로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 자동 적용이 아닌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지금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뉴스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금 제도를 넘어 한국 증시 전체의 구조와 연결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문제는 세금이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의 낮은 배당 구조입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달고 다녔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돼 왔습니다. 지배구조 문제, 자사주 정책, 불투명한 경영 방식,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이 낮은 배당 수준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한국 상장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도 주주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다 보니 장기 투자 요인이 약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주주 환원 확대라는 방향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 흐름 위에서 등장한 것이 이번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입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투자자들이 배당을 선호하도록 만들고 투자자들이 배당 많이 주는 기업을 선택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을 늘릴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닙니다. 증시 정책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구조적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배당 ETF, 고배당주, 배당 성장주 이런 키워드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시장의 중심은 성장주였습니다. 빠르게 오르는 주가, 높은 기대 수익 이런 요소가 투자 결정에서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환경이 바뀌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의 의미가 재조명되는 시점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배당 많이 받으면 세금이 무섭다던 시대에서 배당을 많이 줄수록 투자자에게 유리해지는 구조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를 단순히 세금 혜택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한국 자본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신호로 읽을 것인지 그 시각의 차이가 투자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신하기는 이릅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을 늘릴지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고배당 기업 공시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세금 계산 방식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 이것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당 과세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배당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이 늘어나면 배당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그 자금이 배당 기업 쪽으로 흐르면 기업은 다시 배당을 늘릴 요인이 생깁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제도의 초기 단계입니다. 적용 기간도 2029년 배당분까지로 한시적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을 늘릴지 투자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에서 배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가 상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 구조가 바뀌면 투자 전략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과 이어지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배당 정책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생각보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